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 시니어 정보쇼에 보내온 한 시니어 부부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현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각각 받고 있고 기초연금을 저는 20만 원, 아내는 아직 신청 전에 있습니다. 얼마 전 살고 있던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 후 전세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더 작은 전세로 이사를 한 후부터 제가 받고 있던 기초연금 20만 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현금이 없어서 있던 집을 팔고 더 저렴한 전세로 들어온 것인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이유라도 알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시니어 정보쇼에 사연 보내봅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중에 간혹 살고 계시던 자가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는데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월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있던 집을 매매하고 더 저렴한 집으로 옮겼음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청인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수령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단독 가구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49만 2천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신청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의 합산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입니다. 먼저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103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연금 자격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 집값의 0.78%를 임차소득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많이 가진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령연금이 부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일반 재산이란 소유한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뜻하며 기본 재산액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 개념입니다. 금융재산은 현금과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은 가진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도시와 광역시에 있을 경우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며 중소도시에 있을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에 있을 경우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바탕으로 사례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10만 원 정도 감액되어 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50%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4억 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2억 원에서 대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6,500만 원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60만 원. 2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1만 7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의 월소득 인정액은 약 21만 7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3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대한 소득 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제 없이 기본공제 5%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에서 5% 기본공제를 곱하면 3억 3,250만 원이며 3억 3,250만 원에서 대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인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9,750만 원이 됩니다. 1억 9,750만 원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790만 원. 79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65만 9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3억 5천만 원 아파트의 월소득 인정액은 약 65만 9천 원이 됩니다. 위의 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비싼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지만 오히려 소득 인정액은 약 45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자가일 경우에는 시가의 50% 정도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에서 5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전세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5%에 대한 기본공제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만 해당되고 점포 등의 임대료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재산의 월소득 인정액이 대략 45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례에서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조건들과 더해지면 기초연금 소득기준액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의 지급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매매나 전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더 저렴한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기보다는 주택연금 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받은 주택연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의 최고 장점은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위 사례자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기초연금 계산이 적용되니 있던 집을 매매하고 전세로 이사를 간 것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연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가에서 전세로 변경했을 때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주택보다 저렴한 전세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가 소유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